예,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이 어제 홍준표 대표를 당대표로 선출을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앞으로의 전망, 앞날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제 지도부를 새로 선출하는데, 예, 이거 처음부터 예상한 대로 홍준표 후보 말대로 자기는 어른이고, 나머지 대표 후보로 나온 원유철, 신상진 이런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는 내가 이런 애들하고 뭐 토론을 하느냐, 이렇게 치부해버렸는데, 예. 결과적으로 그 당에는 어른은 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애들인데 결국 어른이 대표된 건 당연하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그 전당대회에 걸려있는 그 구호나 이런 그 현수막 같은 걸 보면 우리는 새로워진다, 우리는 달라진다, 이런 구호들인데 예. 무엇을 어떻게 달라지게 하느냐 한 그 컨텐츠, 내용이 없어요. 제가 이 자유한국당과 거기 이제 포함해서 바른정당까지도 제가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 분격해가지고 좀 새로워지라, 진짜 새로워지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고깝게 듣지 마시고 당사자들은. 예. 제가 판단컨대는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 그릇이 꾸정물로 꽉 차 있어. 꾸정물로 꽉 차 있는데 거기 전부 팔다리 온 몸이 구정물을 담가놓고 고개만 빼꼼히 이렇게 이 몸통은 구정물에 빠져 있고 이 고개만 이렇게 얼굴만 들이밀고 우리는 새로워질 것이다. 예.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 이번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대표에 누구누가 나왔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최고위원까지 뽑는 건 나는 결과를 보고 알았어요. 결과 발표를 보고. 예. 최고위원까지 뽑는 건 전혀 몰랐어요. 아하. 그래, 이철우, 누구 이렇게 됐다. 그리고 누구 떨어졌다. 이게,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근데, 예. 다만 이번 전당대 특징 하나, 유여해 씨가. 예. 아주 그 신발 벗고 아주 그 특별한 이 연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모습이 아주 그 인상적으로 보여진 것 같아요. 나한테도. 예. 이 전당대회가 그 유여해 씨 때문에 주목을 받는구나. 그래서 유여해 씨의 이 연설 내용이 뭔지도 나 잘 모르겠어. 예. 근데 하나 특징적인 것은 신발을 벗어들고 이렇게 태극기를 흔들면서 예. 우리는 변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자. 이러고 태극기를 흔들고 예.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글쎄, 전부가 신발 벗어들고 흔들어대면 그러면 전부 새로워지고 그런 것인가, 이게? 이것도 좀 어이없는 일이고. 예. 결국은, 홍준표 대표에게 내가 부탁을 한다 그러면. 예. 좀 야멸차게 친박 호위무사 그룹을 잘라내요. 잘라내고 강제로라도 이게 사약을 먹여가지고. 예. 석고대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러고 나머지 홍 대표 자신을 포함해서 나머지도 철저하게 석고대절을 해야 돼. 그리고 강한 야당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강한 대표를 뽑아가지고 강하게 문재인 정권에게과 싸우면 그것이 강한 야당이 되고 새로워지는가? 강한 야당이 되려고 한다면 헌법 8조에 맞춘 그 당의 체질을 아주 국민적 조직으로 완전히 전환시켜야 됩니다. 강한 정당에 강한 지도자가 있어서 탄핵을 맞았지 않습니까? 탄핵. 그렇죠. 민주당 쪽을 보면 문재인 대표가 강한 대표로 군림한 흔적은 약간 있었지만 별로 없었잖아요. 예. 거기.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강한 야당의 한 사람의 특별한 지도자, 홍준표 대표로는 뭐로 상징되는가 하니까 이 자극적이고 센 말이거든. 예, 그렇죠. 센 말. 예. 이거 쏟아부어가지고 정부 여당에 대결해서 자유한국당이 달라지고 강하게 된다. 이건 망상이야, 망상. 최고 지도자, 강한 지도자가 탄핵당하고 재판받고 이제 그 재판을 견뎌내. 내가 변호사로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잘 견뎌낸다고 생각했는데 그 견뎌내기 어려워요. 일주일에 몇 번씩 그러면 심리적 아하. 충격도 있고. 예. 그 드디어 이 법대에 들은 고개를 숙이고 하는 사태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런 처참한 모습을 보고도 친박 고위무사 중에 단 한 사람도 책임지지 않는다. 예. 그 좌장 서청원 의원 그래 아들이 폭행 사건이 연루됐다 그래갖고 텔레비에 그 아들 폭행 때문에 이름이 나오고 이런다 이 말이야. 예. 그 아들 문제까지 아버지에게 연좌시킬 수는 없지요. 그 보도도 좀 심하긴 하지만 그러나 기껏 한다는 게 그런데 보도가 되고 청문회장에 앉아서 몇 마디 물어보고 이런 꼴들을 보이고 있는데 예. 이거 좀 강제로라도 이게 사약을 먹여야 돼요. 사약을. 홍준표 대표가 막말을 정부 여당에 대해서 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물어모아서 강제로 사약을 먹이는 그런 보고들을 취하고 잘라내요. 그리고 당을 1인 지배 체제, 1인의 강한 그 대표가 아니라 국회의원 모두가 강한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미국식으로 중앙당 체제, 관료적 중앙당 체제를 해체하고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그걸 공천을 완전히 하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게 과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좀 가능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 이제 군자 표변이라고 하는 공자 말씀이 있으니까 예. 홍준표 대표가 일단 당권이라는 걸 쥐어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향으로 그게 표변에서 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되니까 아마 어려우리라고 봐요. 어려우죠. 예. 근데 만약에 친박을 정리하려고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할 때요. 친박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내분 상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리위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예. 그거를 세게 그 현재의 당원 당규 절차에 따라서 잘라내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예. 이 명단을 딱 제쳐놓고 이제 발표를 해가 이걸 빼고 재창당을 해. 재창당. 새롭게. 이게 말이죠. 예. 87년 6.29 직전에 내가 속했던 제1야당 신민당이 민주당으로 간판 바꾼 이유가 그때 예. 그 당시 군부 정권과 내통설이 있었던 그 이민우 총재 세력이 있었는데 나가라고 안 나가거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돌려놔놓고 나머지 전부 따로 모여가지고 새로 야당 창당해서 그게 통일민주당입니다. 그래서 6.29 선을 맞이한 일이 있는데 예. 그런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민주당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이걸 보여야 수권정당으로 다시 설 수 있다. 그죠? 그래야 그 중심으로 바른정당까지도 전부 흡수할 수가 있다. 근데 바른정당 흡수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홍준표 흡수라기보다도 그렇게 되면 바른정당도 따로 있을 이유가 없어지지요. 그게 자연적으로 같은 깃발 아래 모일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홍준표 대표가 친박과 결별하고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 경우에 정당을 하나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재창당하는 게 재창당. 예. 예? 친박 고위무사들을 떨어내고 우리가 헌법 8조 취지에 맞는 국민적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창당이니까 재창당이라기보다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새롭게. 알겠습니다. 근데 홍준표 씨가 워낙 그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렇게 혁신적인 모습을 많이 안 보여줘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언행, 말과 행동 바꾸는 수준이 아니고 그것도 바꿔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구정부를 어떻게 물갈이를 할 것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모든 걸 걸어야죠. 거기에 걸어야 홍준표가 위대한 홍준표로 재탄생하는 것이지. 그냥 이 단계에서 당권 쥐고 말 조심하고 친박 의용부용 이렇게 다 같이 이 화합체조 가야 된다 이래서 이렇게 도루묵 돼버리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이쪽도 상당히 좀 바쁠 것 같은데 더 바쁜 정당이 국민의당인 것 같거든요. 예.
국민의당이 이 녹취 조작 사건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뭐 정계 개편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요. 향후 국민의당의 행보와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국민의당이 어려운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40석을 획득한 것은 예, 그 기존의 양당 체제, 기존의 경상도 전라도 패권 정당이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정권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렇게 해서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국회를 그 정당의 싸움터로 만든 여기 국민들이 실정이 나가지고 안철수 새정치를 표방하는 것에 대해서 표를 줘가지고 제3당으로 이렇게 쐐기 박듯이 이렇게 만들어진 정당이니까 예, 이게 존립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한국의 민주 발전을 위하고 정당의 민주적 이 발전을 위해서는 이 국민의당 같은 제3정당이 존립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지금 위기에 빠져버렸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 이번에 그 조작 사건 그러니까 문 대통령 아들 취업 부정 의혹에 관해서 유력한 증거라고 하는 걸 조작한 것은 제가 법조인으로서 제가 직접 수사 담당한 것도 아니고 수사 진행도 현장에서 안 지켜봤지만 언론 보도된 바에 의하면 예, 과거에도 정당에는 이런 과잉 충성분자가 있어가지고 엉뚱한 때에 엉뚱한 짓을 해서 궁지에 모으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제 예를 시간상 들지 않겠는데 예, 제가 보기에 제 느낌에는 이게 이유민가 하는 사람 단독 범행이야. 이게. 아하, 뭐가 여기서 이 결정적 공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예, 그런데 이게 안철수 전 후보가 지금 보이는 태도는 대단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유민가가 하는 그 사람이 이 소환된다라고 하는 그 단계에서 전면에 나서가지고 예, 본인 입장을 밝혔어야 돼요. 그런데 들리는 보도된 바에 의하면 어정쩡한 뭐 입장 표명했다거나 더 휘말릴 수가 있다. 검찰 수사 발표 뒤에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당내 진상조사도 전화로 하자. 이게 한나라의 대통령을 꿈꾸고, 예, 그리고 앞으로도 뭐 대통령 계속 나오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나요, 이게? 그 위기 관리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네, 자기가 관계가 전혀 없고, 그게 뭐 단독 범행이라고나 인정된다든지 국민에게 사과드리고, 그리고 이 다음에 그 진상의 표명, 자기 확신대로 얘기를 했다가 예.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건 또 그때 가서 대처해야지 예, 뒤로 숨어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요 그 한 5, 6일 사이에 이 국민의당은 국민으로부터 더욱 멀어져 가고 지지율도 푹 떨어져 버렸지요. 예, 그렇죠. 대단히 잘못하고 있어 이게. 결국 안철수의 신정치 표방으로 일어선 정당이 결국은 그 안철수의 처신 때문에 이게 자꾸 궁지에 몰리는 꼴이 돼버렸는데 예, 지금이라 뒤에 숨지 마라 안철수는 전면에 나서라. 예, 뭘 두려워하느냐 이거야 그게. 어? 아니 가령 본인이 인지했다 그러면 인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배짱대로. 예, 그게 예. 왜 숨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국민의당이 일단 뭐 이렇게 초선 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선 의원들도 많고요. 검사 출신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허술한 이런 거를 과연 국민의당이 몰랐을까요, 변호사님? 이게 이번 이 사건이 이 조작으로 인한 그 부분이 그 문준용 씨, 문 예, 대통령 아들의 취업 의혹을 덮어버렸다고. 예, 취업 의혹은 사실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혹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해서 조작된 자료를 들이밀음으로써 선거 과정에서 궁지에 몰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숨통을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성을 해주게 되어버린 꼴이 되고 그 의혹에 대해서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이 중대한 문제지요. 예, 중대한 문제. 그리고 그 조작된 증거 발표로 표에도 상당히 영향을 줬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생각하니까 그 소속 의원들이 이 당이 존립하겠느냐 이렇게 됐는데 네, 그 존립을 시키는 동력의 핵심이 안철수인데 예, 안철수 씨인데 안철수 씨 때문에 이 당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전면에 나서서 이걸 수습하고 네. 자기가 정치 도의상 책임을 어느 부분 어떻게 지겠다. 그리고 이 당은 존립해야 된다. 이걸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 뒤로 숨으니까 탈당설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아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근데 예. 다만 이번 전당대 특징 하나 유여해 씨가 예. 아주 그 신발 벗고 아주 그 특별한 이 연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모습이 아주 그 인상적으로 보여진 것 같아요. 나한테도. 예. 이 전당대회가 그 유여해 씨 때문에 그 주목을 받는구나. 그래서 유여해 씨의 이 연설 내용이 뭔지도 나 잘 모르겠어. 예. 근데 하나 특징적인 것은 신발을 벗어들고 이렇게 태극기를 흔들면서 예. 우리는 변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을 뭐 보호하자. 뭐 이러고 태극기를 흔들고 예.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글쎄 정부가 신발 벗어들고 흔들어대면 그러면 전부 새로워지고 그런 것인가 이게? 이것도 좀 어이없는 일이고 예. 결국은 홍준표 대표에게 내가 부탁을 한다 그러면 예. 좀 야멸차게 친박 호위무사그룹을 잘라. 제가 이 자유한국당과 거기 이제 뭐 포함해서 바른정당까지도 제가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 분격해가지고 좀 새로워지라. 진짜 새로워지라는 데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고깝게 듣지 마시고 당사자들은. 예. 제가 판단컨대는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 그릇이 꾸정물로 꽉 차 있어. 꾸정물로 꽉 차 있는데 거기 전부 팔다리 온 몸이 꾸정물을 담가놓고 고개만 빼꼼히 이렇게 이 몸통은 꾸정물에 빠져 있고 이 고개만 이렇게 얼굴만 들이밀고 우리는 새로워질 것이다. 예.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대표에 누구누가 나왔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최고위원까지 뽑는 건 나는 결과를 보고 알았어요. 결과 발표를 보고. 예. 최고위원까지 뽑는 건 전혀 몰랐어요. 아하. 그래 뭐 이철우 누구누구 이렇게 됐다. 그리고 누구누구 떨어졌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이 어제 홍준표 대표를 당대표로 선출을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앞으로의 전망, 앞날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제 지도부를 새로 선출하는데, 예. 이거 처음부터 예상한 대로 홍준표 후보 말대로 자기는 어른이고, 나머지 대표 후보로 나온 원유철, 신상진 이런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는 내가 이런 애들하고 뭐 토론을 하느냐, 이렇게 치부해버렸는데, 예. 결과적으로 그 당에는 어른은 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좀 애들인데 결국 어른이 대표된 건 당연하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그 전당대회에 걸려있는 구호나 이런 현수막 같은 걸 보면 우리는 새로워진다, 우리는 달라진다, 이런 구호들인데, 예. 무엇을 어떻게 달라지게 하느냐 하는 컨텐츠, 내용이 없어요. 홍준표 대표로는 뭐로 상징되는가 하니까, 이 자극적이고 센 말이거든. 예, 그렇죠. 센 말. 예. 이거 쏟아부어가지고 정부 여당에 대결해서 자유한국당이 달라지고 강하게 된다. 이건 망상이야, 망상. 최고 지도자, 강한 지도자가 탄핵당하고 재판받고, 이제 그 재판을 내가 변호사로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잘 견뎌낸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뎌내기 어려워요. 일주일에 몇 번씩 그러면 심리적 충격도 있고. 예. 드디어 이 법대에 들은 고개를 숙이고 하는 사태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런 처참한 모습을 보고도 친박 호위무사 중에 단 한 사람도 책임지지 않는다. 예. 좌장 서청원 의원 그래 아들이 폭행 사건이 연루됐다 그래갖고 텔레비에 아들 폭행 때문에 이름이 나오고 이런다 이 말이야. 예. 아들 문제까지 아버지에게 연좌시킬 수는 없지요. 보도도 좀 심하긴 하지만 그러나 기매요.
잘라내고 강제로라도 이게 사약을 먹여가지고 예. 석고대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러고 나머지 홍 대표 자신을 포함해서 나머지도 철저하게 석고대죄를 해야 돼. 그리고 강한 야당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강한 대표를 뽑아가지고 강하게 문재인 정권에게과 싸우면 그것이 강한 야당이 되고 새로워지는가? 강한 야당이 되려고 한다면 헌법 8조에 맞춘 그 당의 체질을 아주 국민적 조직으로 완전히 전환시켜야 됩니다. 강한 정당에 강한 지도자가 있어서 탄핵을 맞았지 않습니까? 탄핵. 그렇죠. 그 민주당 쪽을 보면 문재인 대표가 강한 대표로 군림한 흔적은 약간 있었지만 별로 없었잖아요. 예. 거기.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강한 야당에 한 사람의 특별한 지도자,